네, 오늘 문을 열어볼 첫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시간,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취업할 때 스펙, 진실 여부입니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5종 스펙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8대 스펙이어도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이 취업시장의 분위기라는데요. 과연 취업 8대 스펙에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포함이 되며 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펙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탁탁 막히는데 네. 8대 스펙이라고 하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일단 8대 스펙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예, 취업 8대 스펙은 이제 취업 5대 스펙에서 플러스 3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이게 고용노동부가 2002년에 취업 준비생들한테 물어봐서 정리한 게 취업 5대 스펙이에요. 그게 각각 뭐냐면 학벌, 어떤 학교 나왔는지, 그다음에 학점, 토익, 그다음에 어학 연수 여부, 자격증이었거든요. 여기다가 3개가 더해져가지고 지금 한 1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3개가 더해진 건데 봉사, 인턴, 그다음에 수상 경력 이렇게 추가돼가지고 8대 스펙으로 만들어졌는데 취업 준비생들은 말하자면 1년에 2개씩 4년 정도 대학을 다니면 1년에 2개씩은 해야지 8대 스펙을 채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휴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벌어가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런 조사까지 밝혀졌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 8대 스펙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딱 그러면은 정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3세, 24세 정도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은. 그래서 지난해 20에서 24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10년 전보다 약 9.1% 떨어진 44.5%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취업이 점차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스펙을 필요로 하다라는 거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스펙들이 다 필요한 건가? 진짜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 8대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 구직자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영어 점수 하니까 영어 점수가 정말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 토익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영어를 실제로 하는 걸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 8대 스펙이라는 건 결국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서 어떤 증거로서 삶의 자취로서 남아있는 것들을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훨씬 중요한데 나는 어떤 것을 한 사람이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꼭 무슨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구직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황수찬 학생도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네. 인턴을 지금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가지 경험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취업 8대 스펙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고요. 예. 저도 인턴을 하기 위해서 지금 1년째 휴학을 하고 반년은 인턴을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서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8대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최찬 학생 제가 축하해 줄 일이 있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취업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축하해 축하합니다. 드리겠고. 네. 8대 스펙 얘기할 때 좀 오늘은 마음이 편해 보여요. 어때요?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잡매거진에서 많은 도움 얻어간 것 같은데 영광을 같이 잡매거진에 돌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최찬 학생 지금 어느 기업에 네. 입사했는지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롯데그룹에 합병하게 된 이제 하이마트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지점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 직무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찬 학생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일단 뭐 또 회사를 다니기 전이지만 그 취업 전후로 한번 상황을 되돌려봐서 8대 스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기사도 접했을 테고 주변의 이야기도 들었을 테고 어떤 생각 갖고 있었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8대 스펙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용어 자체가 조금 구직자들의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8대라는 스펙이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물론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취업에 성공한 최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8대 스펙 중에 몇 가지 정도나 가지고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하는 8대 스펙에 몇 가지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어학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보내주는 단기 연수를 해외로 많이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과 과연 업무 능력이 비례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런 기준들을 기업 입장에서 제시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그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느낌이 좋아라고 딱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또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뽑으면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뽑았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게 점수였단 말이죠. 학점 얼마 이상, 그다음에 영어 몇 점 이상. 근데 문제가요. 지금 말하자면 학점 3.0 안 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3.0만 넘어도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는 뭐 1.5 학사 경고 면했다 이런 것만 맞아요. 해도 1학년 때는 야, 저 할 만큼 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뭐 학생들이 그런 학점 관리하다 보니까요. 3.0 안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기업에서 지금 3.0 이상의 사람을 뽑는다라는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영어 점수도 뭐 700점 이상 갖고 와라고 했는데 좀 그런 건 안 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기준점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기업에서 대놓고 900점 이상을 뽑겠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량적인 점수를 충족시킨다 이런 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보고 뽑아라 이런 또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점수를 받은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했던 그 경험들을 보면 대강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로 좀 바뀌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꺼번에 바뀌진 않으니까 네. 겹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구직자들 입장에서 이 스펙이란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미국은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은 영어를 쓰는 데니까 네. 괜찮을 것 좋겠다. 같은데 그렇죠? 다들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취업할 때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 외국어가 등장을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근데 그게 약간 수요가 좀 한정돼 있어요. 그 외국어 어디냐면 스페인어 하고 중국어요. 그 스페인어는 지금 미국의 시민들 자체가 거의 그 특히 남부 쪽은 반 이상이 스페인 사람들, 멕시코에서 건너오거나 스페인어 생활권자들이라 특히 월마트 그런 데 가면은 다 스페인어로 다 통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관공서나 그런 사람들도 반 이상이 스페인 사람이 온다.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관공서라든가 이런 걸 취직할 때는 스페인어 사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랑 많이 하니까 중국 쪽으로 그 중국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정보 검색 사이트 인디드닷컴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올라온 채용 공고 중에 12,000개가 이게 국어가 가능한 인재를 우대했다. 그 미국에서요. 예. 이런 게 나왔고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본사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 채용에서 포르투갈어를 잘하는 사람을 좀 채용하고 있고요. 외국어가 정말 네, 중요하네요. 애플은 스페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가능한 사람을 또 우대하고 있다. 우리 시장이 좀 인정을 받는 네, 건가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네. 들을 수가 있었고요. 예, 관공서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바를 뽑아도 이왕이면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민원을 하고 그러니까 응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조계나 의학계, 과학기술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쪽에 그 외국어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동어 있죠. 아랍어. 그쪽도 이제 석유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아랍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우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정리해보자면 8대 스펙 중에서 외국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국내 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8대 스펙 중에서 좀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건가? 어이가 없네. 말도 안 돼.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찬희 학생이 봤을 때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8대 스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단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8개 그런 스펙을 쌓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일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사실 공모전, 수상 경력이거든요. 물론 하고 나서 이제 아웃풋이 좋게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한 달 넘게 이제 시간을 썼는데 이제 수상하지 못하면은 이제 물거품이 돼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수찬 학생은 어떤 부분, 요건 좀 필요 없는 것 같다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최찬
찬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도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다 보는데 이제 3개를 준비했는데 뭐 하나는 되고 2개는 떨어졌지만 아무튼 그 떨어진 거에도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은 정말 좀 아깝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사실 취준생의 입장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학연수 이런 거는 안 봐도 된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다른 걸로 좀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 의견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좀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8대 스펙 중에 하나 고르자면요. 네. 다른 것들은 사실은 시간을 투자하든 뭐라든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게 뭐냐면 학벌이죠. 아, 학벌. 예. 학벌 들어갔는데 뭐 대학교 졸업, 뭐 고등학교 졸업을 떠나서 어느 학교를 들어갔느냐 이거 자체는 어떻게 지금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네. 그거 하려면 다시 뭐 재수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뭐 공모전을 해서 아웃풋이 좋게 나온다. 그다음에 언어 연수를 갔다 왔다.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공모전에서 상을 탔다라기보다는 공모전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걸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 수단인데 목적이 되어버린 돈 같은 거거든요. 돈은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냥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게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메어요. 너무 그래, 슬퍼요. 생각하니까 목이 네. 메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건가 내지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스펙을 채움에 있어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뭐 돈 얘기 잠깐 나오긴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취업 펀딩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면서요. 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펀딩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내가 그만큼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취업이라는 걸 딱 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펀딩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들어갈 게 뭐 사진 촬영비, 그다음에 외국어 학습비, 뭐 지원 원서비 등등 해가지고 요만큼 들어갈 텐데 요 정도 돈을 모아주시면 취직한 다음에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거 자체에서 돈을 뭐 100만 원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이거 자체로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 학생은 그걸 가지고 자소서라든가 이런 데 좀 어필을 하면 그거 자체로 이제 되는 그런 경험들을 쌓은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근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드는 걸까요? 예,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신입구직자 1인이 취업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했더니 월 평균 한 26만 9천 원 정도. 많이 드네요. 9천 원은 뭔가요? 한 27만 원 정도로 하고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졸업도 하고 딱히 용돈 받기도 그런 그 구직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액수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내가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받았을 경우에 실제로 취업이 잘 된다라고 느끼면 그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잖아요. 내가 이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남들보다 뒤처지는구나라는 그런 박탈감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심각한 그 문제로 두 대가 아니라 부각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활한 진행이 원활한 필요해요. 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26만 9천 원 자체가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돈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라는 게 또 드는 상황에서 이 돈이 또 필요하다. 이건 정말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취업 준비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사람이 94.1%예요. 대부분이네요, 대부분. 그렇죠. 예, 5%만이 이제 좀 더 좀 안정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네. 거고요. 경제적 측면이 취업 성공을 좌우하느냐라는 질문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57.4%가 다소 그렇다. 그다음에 매우 그렇다 31.1%로 얘네 둘을 합치면 거의 88.5%가 되기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취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별로 그렇지 않다나 전혀 그렇지 않다나 한 10% 정도라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돈을 투자한 만큼 내가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취업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든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77.8%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겪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주변에서 혹은 내 자신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어학 성적이 꼭 필요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비용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응시료가 10만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예. 만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비용적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찬 학생은 어땠어요? 네, 주변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기업마다 이제 인적성 시험이 다르고 교재도 다르다 보니까 교재 하나에 2, 3만 원씩 넘어가면은 10개의 기업에 지원하면 3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인적성 나오고 이제 어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8대 스펙을 다 채우다 보면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스펙을 채우는 게 가장 어렵고 좀 부담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8대 스펙 중에 인턴이 제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게 인턴이라는 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밖에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크게 이제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근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인턴을 할 수 있는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인터넷 또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었군요, 인턴 네. 쪽이. 수찬 학생은 뭐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겠지만 인턴은 경험을 해봤고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일단 6개월 정도를 허비해야 되고 게다가 가서 쓰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는 게 조금 힘들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부담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정말 이거는 내가 제대로 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주력했던 부분, 8대 스펙 중에 어떤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8대 스펙엔 들어가지 않는데 네. 그 자신만의 스토리를 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무언가 자소서에 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찬 학생도 취업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 예. 네,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서 이제 면접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인사 담당자가 돼서 지원자들의 스펙들을 확인한다 쳤을 때 좀 파격적으로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스펙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어때요?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네. 이 지원자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토리를 많이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8대 스펙이라서 물론 점수로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듣는 과정이 많이 좀 더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으로라도 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취업을 해서 그런지 뭔가 이야기할 때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여기가 느껴지고요. 수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인사 담당자다라고 한다면 스펙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력해서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AIG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네. 그 자기소개서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토익이건 학점이건 거의 다 비슷해서 사실 이제 면접을 하면서 뭐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놀고 얼마나 하는지도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취업 시장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거는 없겠지만 우리 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 구직자들이 얼마나 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8대 스펙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지만 이 우리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략을 좀 이제 대표님이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될 건요. 지금 두 분 얘기했듯이 영어 점수, 그러니까 여기 8대 스펙 중에도 돈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예. 가령 뭐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인턴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연수나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꼭 이런 걸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뭐냐? 영어를 부담감 없이 그냥 잘 못하더라도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부담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영어 연수라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되게 그런 스토리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구직자의 가장 잘못은 스토리와 8대 스펙을 분리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스토리가 쫙 있으면 그 8대 스펙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저는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경험들이 딱 등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따로 노니까 스토리는 스토리고 이건 이거다라고 따로 노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자신의 스토리부터 먼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8대 스펙 중에 취할 부분은 취하고 그렇지 않을 부분까지 꼭 우겨가면서 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스펙들을 쌓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스펙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스펙을 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찬 학생도요. 이시안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취업과 관련해서 이 8대 스펙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면 질문해 볼까요? 네, 친구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뭐 이제 잡다한 자격증들이 이렇게 짜르륵 나타나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지. 자격증. 네. 네. 근데 다른 얘기인데 지금 딱 보니까 약간 요즘 대세라는 박형식 닮지 않았나요? 예. 죄송합니다. 욕 먹을 수 있는. 말지요. 네, 말씀해 주시죠. 형식에서 벗어난 애들이죠. 예. 갑자기 딱 보니까. 네. 그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의 자격증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는 1점을 더 주고 쟤는 떨어뜨리고 뭐 그런 큰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서요. 자격증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쓰지도 않은 자격증을 막 딸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다만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얘가 이 친구가 여기에 관심 있었던 친구 맞구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증 한두 개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찬 학생의 질문과 또 이시안 대표님의 답변까지 오늘 공감 100%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